자, 우리 모의고사 못한 부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추석들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좀 즐겁게 행복한 추석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가 21번까지는 모든 반이 공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22번 지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찍고 내일 중에 문법 영상까지 다 찍어서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비문학 부분을 볼 때는요. 일단 문제부터 보면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찾아야 되는데 출제 요소들을 찾아야죠. 일단 첫 번째 위크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일치불일치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를 찾아야겠죠. 핵심은 이런 겁니다. 앞에 똑같은 사람이 나오느냐,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여긴 다 프롬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을 겁니다. 지문에. 그러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키워드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또 인간이 이성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된 실존 양식 결정짓는 요인, 그리고 타인에게 호의적인 이유 정도라고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찾을 수 있는 이유는요. 서술어 부분의 앞부분을 좀 찾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는지에 대한 키워드겠죠. 자, 24, 여기 정도, 이 정도 정보 찾아놓고요. 그 다음에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A와 B에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대화가 흘러가는 걸로 봐서는 이걸 읽는다고 해서 나에게 정보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온다고 해도 나중에 읽으면 좀 더 좋습니다. 대화 부분은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선 그냥 넘겨야 되나? 그건 아니라고 했죠?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들을 읽으면서 정보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를 한번 읽어보면요. 선지 읽어봤던 1번 한번 읽어봤습니다. 소유물은 소유하고 있는 동안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을 제공하므로 소유를 통한 행복이 필요하다. 소유물은 행복이 필요하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사실 이걸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거의 대사 같죠? 그렇기 때문에 대사라는 건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읽고 나서 이해를 토대로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읽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문제가 되겠네요. 다 읽고 오면 풀릴 것 같은 문제가 돼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이제 24번 한번 보시면요. 자, 24번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럴 때는 기억과 니은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봤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기억은 여기 있고요. 니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런 걸로 봐서 여기 문단은 기억에 관련된 내용이고 아마 여기 문단은 니은에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그렇다면 여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기억 먼저 문단 읽고 나와서는 1번, 2번 선지 쳐낼 수 있고요. 5번 선지도 반절 정도는 쳐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문단 읽으면서 3번, 4번 선지 쳐내면서 나머지 5번까지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부분 정도가 된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겠네요. 짐작. 그렇다면 여기 부분도 그냥 넘겨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개념어 정도는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유에 대한 탐욕, 또한 소유의 충족감, 유용한 결과물을 생성한다. 또한 자, 상실에 대한 불안에서 타인을 사랑한다. 뭐 이런 키워드. 또한 관념적 대상에 적용되는 삶의 방식이다. 정도의 키워드들을 체크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어들이요. 자, 25번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요. 자, 25번 같은 경우에는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앞에 나와 있는 문제하고 다르게 여기 부분은 개념으로서 나와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읽어도 크게 무방합니다. 또한 발문 부분에 이렇게 적혀졌죠. 여러분, 윗글과 보기를 비교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윗글과 보기는 동등한 지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지문이란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읽어도 무방하겠죠. 저 같으면 먼저 읽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선지들은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프롬 따로
보기 따로, 그리고 보기 따로, 보기 따로의 형태로 문제를 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여기를 통해서 정답이 보기만 통해서 정답을 찾아지는 경우는 열에 한 셋넷 정도인데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보는 걸 더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별개의 지문이기 때문에 굳이 같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이 짧을수록 중요한 내용도 짧게 들어있겠죠. 인간의 본질인 이성이 탁월하게 실현된 형태가 덕이며 덕이 구현된 상태가 행복이다. 자, 여기서 행복에 대한 개념이 나왔네요. 덕이 구현된 상태고요. 행복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세 가지, 즉 종류별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 자, 1번 감각적 욕망.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번 나왔으니까 꼭 역접 체크해 주도록 하고요. 이것은 찰나이며 지나칠 경우 거부감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주인공이 여기 글쓴이가 말하는 감각적 욕망보다 더 훌륭한 건 2번이겠네요. 그렇다면 2번은 정치적 행복이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질서를 깨는 철학자로서의 행복이겠네요. 아니면 철학자 행복 또는 질서 행복 정도로 적을 수가 있겠네요. 자, 세 가지 행복을 함께 구현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에 최고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봐서는, 부등호를 통해서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겠네요. 보기 같은 경우에서는요.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행복을 함께 구현해야 한다. 행복이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덕의 실현이 습관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다. 자, 여기서 우리 보기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네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인격적 성숙에 따라 평가해야 된다. 까지 읽었더니 개념을 하나 훑고 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풀어면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기는 인간 행복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자, 맞는 얘기란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세모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는 모두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야 한다. 자, 봤더니 세상의 질서를 깨닫는 세상의 질서를 깨닫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봤더니 두 번째 정치적 행복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여기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지는 시민. 보기까지는 맞는 이야기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최고의 행복은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 철학적 행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란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 또 이성적 사고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즉 나와 있는 보기의 키워드들을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 보기는 인격적으로 성숙했는지 이것도 맞는 이야기겠죠. 위에 나와 있죠. 인격적 성숙. 5번 지나치지만 않으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지나칠 경우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소리겠네요. 자, 보기를 통해서 정답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건 없었네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문의 내용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와 있는 지문을 보러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문은 선생님이 항상 말했던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글들은 실제 보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조금 찾았다고 해서 우리 문제 읽는 거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문 읽으면서 좀 더 잘 이해하는 방법들 지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유추해보는 거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를 조금 파악하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은 과연 행복한가? 현대사회에서 행복에 대해 고찰한 철학자 에리 프롬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알아보자.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죠? 자, 프롬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인간관을 이해해야 한다. 프롬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지을 수 있는 특성이자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하였다. 자, 프롬이 생각하는 가장 핵심은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겠네요. 그에 따르면 이성이 있는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불안과 고독을 느낀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은 프롬은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고독을 느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인간의 실존적 한계이다. 자, 여기 부분이 실한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줄임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꺼내줬어요. 자, 프롬은 인간의 세계와 합의를 이루고자 하며 이러한 열망이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낀다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구분하고 어떤 실존 양식을 따르는지에 의해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자, 여기 부분 봤더니 자, 여기까지 보고 나서 첫 번째 문단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프롬은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보았고 인간의 실존적 한계는 불안과 고독을 느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인간은 자, 세계와 합의를 이루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존 양식과 존재 양식으로 구분하여서 감독이 결정된다라는 정도로 내용 찾을 수 있겠네요. 보면 알겠지만 내용은 길지만 정리한 내용들 제일 중요한 부분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칼럼과 여러 가지 수행평가들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체크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조금 한번 본다면 근데 이런 주장 논설 문제는 일치불일치 문제가 명확하게 이런 일치불일치 말고요. 저번 지문에서 봤던 일치불일치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이해를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여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 이런 기억과 니은 같은 경우 빼고는 다 읽고 푸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키워드 중에서 자,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라는 키워드 확인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남겨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의 의미라는 키워드도 잘 보지 못했고요. 자, 이성을 가지는 이유다. 자, 이성이라는 키워드는 봤지만 이성을 가진 이유는 보지 못했죠. 아직까지. 자, 주된 실존 양식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자, 실존 양식이 뭔지도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같은 유형의 문제는 끝나고 푸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거예요. 뭐냐면 나와 있기만 하면 돼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 뭔지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 읽고 나서 이야기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두 번째 문 들어가기 전에 앞서 아까 기억과 관련된 문제가 24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번은 한번 체크해 놓은 키워드들을 보고 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에 대한 탐욕, 소유에 대한 충족감, 그리고 관념적 대상에 적용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키워드를 체크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유적 실존 양식은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세계와 일치감을 느끼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다. 자, 기억 이꼴 소유물과 동일시하는 삶의 방식이다. 자,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 키워드는 이거겠죠. 소유를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소유에 대한 탐욕을 느낀다. 자, 충족 후에도 탐욕은 계속 있다. 자신과 세계와의 합일이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롬에 따르면 이러한 탐욕은 소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욕구와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기 위한 폭력의 욕구, 경쟁, 폭력, 불안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 자, 여기 나와 이런 접속사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렇기에 즉 인과적 결론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과적 결론 접속사는요, 여러분 말을 주장하는 글에서 조금 더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여기는 프롬이 하는 말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과적 결론 접속사 나오면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자신이 소유물을 지키며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거, 권력을 차지하는 거가 소유적 실존 양식의 목표겠네요. 프롬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소유를 통해 행복의 원천을 발견한 집착적 욕망을 비판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소유적 실존 양식은 프롬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좋아했다, 싫어했다, 뭐 집착적 욕망만 비판했네요.
프롬이 보기에 이러한 욕망에는 포화점이 없다. 이미 소유한 것은 더 이상 충족감을 줄 수 없으며 소유를 통해서는 인간의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외로움은 극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언제나 죄송합니다. 주장하는 지문을 볼 때는 그 문단의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여기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까지 읽고 나면 그 다음은 니은이니까요. 우리 기억에 관련된 24번에 1, 2번 선지를 치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유에 대한 태명 나왔죠? 경쟁심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권력이란 키워드도 우리가 삼각형으로 체크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겠네요. 소유와 충족감이라는 키워드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사물과 관념적 대성에 적용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거는 우리 실존 양식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니은 중에 나온다라는 거 짐작하고 넘어가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프롬은 이러한 소유적 실존 양식이 아닌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아갈 것을 제안했다. 자, 우리 프롬은 기억보다는 니은으로 살아갈 것을 제안했네요. 존재적 실존 양식은 소유에서 벗어나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방식이다. 존재적 실존 양식은 세계와 하나가 되는 방식이다. 프롬은 세계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성적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여기 문장이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근데 이성적 능력이란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 생산적이라는 것은 쓸모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자, 우리 잘 모르겠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생산적이라는 키워드는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라고 대응되는 짝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예를 들어 이해가 안 된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라고 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프롬은 시를 읽고 의미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의 내면에서는 능동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보았다. 자, 존재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와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고 느낌으로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다. 자, 설명 이런 거네요.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다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존재에 대해 호의적이다. 이때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존재의 성장을 도우려 하는데 프롬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궁극적 행복이라고 하였다. 자, 프롬이 생각하는 궁극적 행복은 뭐래요? 다른 존재의 성장을 도우고 나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네요. 그 다음 한편 나온 걸로 봐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기 24번의 문제를 풀 수 있었겠네요. 자, 24번의 3번 선지 보면요. 나눔의 행복을 초점을 맞췄는데 유용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한 행복의 조건이다 라는 포인트가 다르죠. 이건 1번 쪽으로 가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번은 정답 3번이라는 거 찾을 수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도 읽어보고 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프롬에 따르면 두 실존 양식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건들과 지식, 사상 등이 모두 그 대상으로 나타난다. 자, 나와 있는 체크들 보면 지식, 사상들이 모두 대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소유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권력 추구의 수단이 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이런 표시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 위에 기억과 니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기호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기억, 니은이라고 체크해주면 좀 더 좋고요. 자, 존재적 실존 양식은 뭐였어요? 니은이었죠. 자, 학습은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이다 라고 표시해주면 다음에 다시 돌아서 읽을 때 뭐가 뭔지 파악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프롬은 현대사회에서 행복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을까? 프롬이 보기에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통한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누리고 있다.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아까 실존적 한계라는 대응되는 짝이 있다라는 것도 여기 있는 대응되는 짝이 있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실존적 한계 대응되는 짝들이요. 그에 따르면 이 같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끝없이 소비를 조장한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라는 키워드도 필요하겠네요. 22번에 봤기 때문에요. 끝없는 소비를 조장할 무한한 이유를 추구하는 소유지향적인 사회이다.
프롬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과 같은 위기는 개인의 존재지향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자, 여기가 포인트겠죠. 그는 사회의 구조와 규범에 따라 주는 실존 정책이 무엇인지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 양식이 결정된다고 보였네요. 사회가 먼저 변혁해야 된다라고 체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프로는 무한 소비를 주장하는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고찰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휴머니스트로 평가받는다. 자, 읽었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읽어보는 것도 추천하고요. 주장하는 글은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들을 몇 번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한 번 읽을 때 두 번, 세 번이요. 네,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여기 보면 병리적 현상의 원인 키워드 나왔었고요. 자, 실존 양식에 따라서 학습의 의미라는 키워드 봤더니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3번 인간이 이성을 가지는 이유라는 키워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정답 3번이라는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찾을 수가 있었죠. 호의적인 이유는 나눔으로써 행복하게 느끼기 때문이었죠. 자, 23번 문제를 한번 보면 이제 사례를 읽어보는 거예요.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내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행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자, 이런 짧은 지문일수록 이런 역접이 나오면 조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의식주 없이 어떻게 살겠어? 또 난 얼마 전에 최신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행복했어. 이처럼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자, 이 내용은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었겠네요. 자, 어디 나와 있는 내용? 소유 탐욕에 대한 소유물과 동일시, 소유적 실존 양식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프롬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찾는 겁니다. 자, 소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을 제공함으로 소유를 통한 행복이 필요하다라고 봤지만 소유를 통한 행복보다는 소유를 통해서는 우리 아까 여기 이런 내용 체크했죠. 기억 부분에서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외로움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유는 불가피하지만 행복을 찾으려는 욕망은 채워질 수 없다. 이것도 어디서 봤어요? 여기 나와 있는 집착적 욕망이라는 키워드에서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읽을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추론한 게 아니라 확인한 거기 때문입니다. 지문에서 한번 읽어보긴 하면요. 행복의 원천을 집착적 욕망은 극복할 수 없으므로 모든 소유의 방식을 부정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자, 생존을 위한 소유는 필요하지만 자신과 동일시한 태도는 세계와의 대립을 유발하므로 행복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된다. 이거 포인트도 다르겠죠. 자, 소유를 통한 만족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유도 필요 없다. 자, 이런 나와 있는 보면 알겠지만 앞에 내용까지는 다 맞지만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이 틀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할 줄 알면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번은 풀었고요. 25번은 이제 프롬에 대한 내용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프롬 또한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체크는 했죠.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아까 읽으면서 체크했던 이런 부분들 마지막 문단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프롬은 개인이 사회의 책임을 짐으로 사회적 변형을 이끈다? 아니었죠. 프롬은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았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나와 있는 지문에서 사용되는 양들이 문제 한정, 항상 말했던 문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부분까지 체크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이제 문학 지문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학 지문들 볼 건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문학 지문 상당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왜냐면 말했던 것처럼 문학은 어떠한 지문이 나올지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학의 내용들을 외워놓는다?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표현상의 특징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학적 지식 또한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얼마나 빨리 파악할 수 있는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죠. 자,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문학적 용어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너무나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일단 과장된 표현이라는 거. 근데 과장된 표현이라는 건 내용을 보면 조금 파악할 수 있겠지만 무언가를 설명할 때 과장된 표현이 안 쓰이는 걸 찾기가 더 힘들죠, 여러분? 하지만 공통점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는 과장된 표현보다는 극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 제가 보기엔 이것도 과장된 거대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포인트의 극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면 주제의식을 보통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 표현이 사용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3번. 영탄법이라는 건 감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외감, 감탄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영탄법에 나오면 경외감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상반된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자, 포인트는 상반된 가치관 또는 가정이라는 포인트겠죠. 5번은 유사한 구조의 어구를 활용한다라는 키워드. 자, 27번 같은 경우에는 자, 보면 알겠지만 기억은 마을 사람, 니은은 깨엿장수겠네요. 자, 인물들이나 용어들인 걸로 봐서는 읽어보지 않으면 앞뒤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체크하면 조금 확인할 수 없는 문제 같네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뭐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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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다기 때문에 읽어보고 와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오면 좀 더 좋겠네요. 그 다음에 자, 28번 같은 경우 보면 우리 보기형 문제를 가장 먼저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보기형 문제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보기에 정보를 제시해 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목표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개념 부분이니까 어, 이러한 키워드들, 작은 타운표 있는 키워드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낼 거라는 추측을 한 후에요. 보면 알겠지만 1수에서 어떻고 7수에 8수, 9수, 13수에서 어떤 걸 봐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통해서 봤을 때는 지문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먼저 푸는 게 좀 더 좋은 문제 같습니다. 자, 29번 같은 경우 보면요. 자, 나를 읽고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A에서 이 중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혀 있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한 번만 간단하게 첫 줄 정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골목길 안에서 아이들과 놀던 작가의 어린 시절이 드러난다. 아, 이건 읽어보고 푸는 문제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포인트. 우리가 문학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가와 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와 나를 따로따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젠 우리가 훈민가 설명 안 하고 그냥 문제만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문제를 풀 때 뭐부터 풀어야겠어요? 우리 기억과 니은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28번 문제를 봐야겠죠. 왜냐면 28번 문제를 한번 보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설득을 발화 목적으로 하는 설득형 시조의 관점에서는 자, 설득 전략을 중심으로 상품을 살펴볼 수 있다. 논리적 전략에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 제시하기. 자, 사례 제시하기의 핵심은 행동이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사례 제시라고 한다고 하네요. 또한 유사성을 두는 것을 유추도, 인과관계 활용하는 것을 원인과 결과로, 그리고 권위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경전에 기대는 권위에 의존하기, 아니면 흑백 사고 활용하기 정도의 하나 정도가 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권위에 의존하기는 위에 지문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권위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경전에 기댄다. 경전은 예로부터 선현들의 말씀이 내려오는 책들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은덕을 하늘에 빗대는 걸로 봐서는 자, 이건 권위에 의존하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애매하다기보다는 틀리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경전이 안 나왔잖아요. 하늘에 빗대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벌써 여기까지만 읽고 나서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비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한번 확인해 본다면요. 자, 효경소학을 배워야 어질게 된다.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자, 인과관계 활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틀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한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틀리다라고 하진 않겠죠. 자, 선생님 여러분 잠시만요. 너무 배터리가 뜨거워서 전력 문제가 너무 배터리 설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뜨겁네요. 그 절약 모드를 켜야겠어요.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팔수에서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소라고 한다. 마소는 말과 소라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들은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흑백사고 활용하다. 뭐 아니면 뭐다. 이건 흑백사고, 흑백논리와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읽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정도 되겠습니다. 자, 구수, 막대 들고 두 손을 받치고 막대 들고 행동을 보니 공경을 권유하기 사례 제시하다. 두 손으로 받치고 막대를 든 행동이 사례를 제시하는 형이겠네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사례 제시하기라는 내용 자체가 그대로 행동이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자, 여기 권유는 경전이라는 키워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바로 체크할 수 있었을 거긴 해요. 자, 15번은 내 눈 좀 매어 모습을 보니 상부상조의 정신이다. 서로 돕고 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정답 1번이라는 거 좀 더 확신할 수 있었겠네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여기 문제를 풀었으면 이제 풀어야 될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읽고 와서 26번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기억의 대상이 어떠한 대상인지 정도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만 보면 됩니다. 우리 기억에서 찾아야 할 대상은 기억이 어떠한 건지 한번 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제목에서 좀 키워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훈민가, 가라는 건 노래죠. 훈민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자, 백성들을 가르친다라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면요.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신 두 분뿐 아니면 이 몸이 살았을 고 하늘 같은 가없는 은덕을 어찌 다 값사오리. 자, 효에 관련된 내용이란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훈민정음, 우리 작가를 통해서 이 작품이 언제적 시대인 어떤 시대의 작품이란 걸 좀 파악하면 좀 더 좋은데요. 정철은 조선시대죠.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유교의 나라를 삼가 오론을 받들었기 때문에 효와 예를 중시했던 나라죠. 이를 쓴 효를 강조한 내용이었겠네요. 자, 두 번째 칠수 같은 경우에는 책 읽었더니 책 읽어라 라는 내용이죠. 성공할 수 있다. 어질게 될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자, 학문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팔수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해라. 사람이 되어 나서 옳지 못하면 말과 소에 갓을 씌우고 밥을 먹이는 것과 같다. 자, 옳은 일 하지 않으면 금수만도 못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옳은 일 해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어떠한 대상인지 조금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보면 모두 심리 변화가 일어나는 대상이다. 마을 사람들이 심리 변화가 일어나는 대상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죠. 그럼 1번은 벌써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2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경각심이라는 키워드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정도의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3번 화자가 이질감을 느낀다. 이질감을 느낀다라고 보기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자, 화자를 예찬하는 대상이다. 예찬하지는 않고요. 행동의 실천을 바라는 대상. 이게 여태까지 중에서는 가장 흡사하겠네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은 일단 몇 개 체크해 놓은 키워드만 체크해 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까지 읽거나 체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맞아야겠죠. 자, 보면 알겠지만 자, 역설적 표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역설이라는 건 모순이죠. 모순. 자,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경우 아우성에 이미 소리가 포함된 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영탄법이라는 건 이제 감탄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뭐 감탄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할 수 없는 부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긴 했지만 상반된 가치관을 드러내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했겠죠. 자, 그 다음에 극적 상황을 제시했다. 우리 과장된 표현은 당연히 쓰였습니다. 말과 소에 뭘 끼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로 봐서는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키워드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구조의 어구를 활용했다. 자, 유사한 구조의 어구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뭐뭐 하라, 뭐뭐리라.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래. 뭐뭐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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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랴, 라, 라. 이런 것들을 봐서는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키워드겠네요. 일단 유사한 구조의 어구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상반된 가치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상반된 가치관이라고 봐도 무방할 수도 있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밤에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결론은 니은, 나까지 읽고 나와서 문제를 풀 수는 있겠네요. 자, 나까지 한번 쭉 읽어봤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나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너무 기니까 굳이 읽지 않을게요. 한 번도 읽어보셨잖아요. 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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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뭐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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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말. 수필이라는 거 우리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수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문단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 이제 나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자, 읽어보면 알겠지만 과장된 표현 분명 나오지 않았고요. 역설 나오지 않았고요. 감탄하라는 거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사의 구조의 어구는 마지막 부분에 뭐뭐 말 이런 것들을 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 5번이 정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니은은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깨엇장수였어요. 깨엇장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깨엇장수는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준 대상이겠네요. 자, 심리변화가 이러한 대상이다. 여기서는 심리변화가 나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지만 기억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우고요. 경각심 불러일으키지 않고요. 우리 아까 체크해놓은 키워드가 2번하고 3번하고 5번이었어요. 자, 근데 경각심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2번 정답 될 수 없고요. 동질감 느낀다? 정답 될 수 없고요. 5번 깨달음의 계기를 제공한다. 너무나 명확하게 정답이 5번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 뭐예요? 29번입니다, 여러분. 자,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작가의 어린 시절 드러난다. 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인할 수 있었죠. 배려해준 좋은 사람들이, 깨어장수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선생들도 있었고, 긍정적인 생각,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마지막 희망의 말이다라는 키워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삶에 저절하고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죠. 정답 4번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기 문단 풀었고요. 자, 우리 턱빙고 문제는 여러분들 열심히 풀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해를 토대로 푸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내지 않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좀 읽는 건 자제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보기 좀 힘들 테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성석재의 투명인간이라는 책인데요. 자, 우리 소설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제가 없으면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우리 국어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여기 주제는 이겁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38번 문제에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이런 내용 통해서 내용을 추측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투명인간은 선량한 주인공이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물질 만능의 한국 사회로부터 어떻게 소외되어 가는지를 그린 장편소리다. 주인공이 소외되어 가는지를 그린 장편소설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무래도 조금 하강적 이미지, 좀 음울하겠네요. 특히 주인공은 가족과 동료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며 희생하다 결국 투명인간이 된다. 투명인간이라는 의미는 너무 많이 나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없어졌다라는 의미겠네요. 투명인간이 된 주인공 대신 주번인들이 서술자로 등장하면서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주인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들을 통해 주인공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이를 통해 주인공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자, 여기 보면 A, B의 어떤 행동이 어떻다라고 있는 내용들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보면서 A 읽고 나서 1번 문제 풀고 B 읽고 나서 2번 문제 푸는 형태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왜 화법이랑 다르게 A 부분만 읽고 풀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화법은 말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고요. 다르죠? 내용은 전체적인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읽으면서 체크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서 체크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즉, 기억 나왔을 때 기억까지 읽고 나서 1번 선지가 맞는지 보고요. 니은 나왔을 때 니은 선지가 맞는지 보고요. 디귿 나왔을 때 디귿 나온, 즉 읽으면서 하나씩 쳐내가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을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만수의 여동생이 어떤지, 만수의 노력에도 오해는 풀리지 않았는, 즉 인물들을 체크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문제풀이 방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성석재 투명인간이라는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자, 산업화 과정에서 우직하게 살아온 인물이 겪게 되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제목인 투명 인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투명 인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사람. 정말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길 가다 보면 너무 잘생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할까요? 우리 대현이가 저기 멀리 서 있습니다. 대현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 진영이나 아니면 뭐 현묵이나 라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존재.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존재. 왜 그럴까요? 근대화, 경제 중심의 근대화 과정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오긴 했는데 획을 긋지 못했기 때문에,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 작품에서 명명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면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내면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익을 위해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람들 의미야.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익을 위해 가면을 썼는데 가면을 쓰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누가요? 만수가요. 자, 이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시작은요. 일단 주인공인 김만수의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김만수의 아버지 그리고 또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자, 김만수의 할아버지는 일제의 강점기 때 경제활동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제 억압을 피해서 산골 깊은 곳에 숨어 삽니다. 하지만이래. 그 다음에 이제 김만수의 부친, 즉 조부의 아들이겠죠. 부친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 작품의 주인공은 만수예요. 만수. 인물 관계도를 그리면 만수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인 어,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작품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작품에 나왔나요? 안 나왔죠. 여긴 그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김만수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 어갈피의 산골에 숨었어요. 왜요?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식인이었던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선택하지 않고 농사일을 하면서 6남매를 키웁니다. 이 6남매 중에 만수가 둘째예요. 둘째. 자, 근데 첫째 아들인 백수도 있어요. 백수. 이름이 백수입니다. 자, 백수는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서울대에 입학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한두 푼이에요. 6남매를 키우는데 당연히 지원하기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내용도 하나의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맞아.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그 뭐였죠? 그 농약 같은 거 뿌려 농약이었나 무슨 죄송해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 찾아볼게요. 살균제. 살균제 맞나? 어, 어, 잠깐만요. 저 있어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고엽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고엽제, 화학무기를 사용했었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도 작품 안에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서 말했네요. 즉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다가 돈 벌려고 참가했다가 죽습니다. 고엽제 맞고요. 병사예요. 그다음에 백수의 죽음은 이제 백수 첫째가 죽었으니까 자, 당연히 가족들은 힘든 생활을 하겠죠. 근데 이제 첫째가 죽으니까 우리 만수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수는 공부를 하지 않고 공고에 입학해서 기술을 배우고 또한 그 다음에 큰딸인 금이도 공단에 취직하기 위해서 가출을 합니다. 또한 이제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석수인데요. 석수는 이제 지금 농활이라는 거 아세요? 농활? 농촌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근대화 시기에는 공활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장 가서 봉사하는 거요. 참여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수사기관, 즉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말은 없겠지 뭐 중정이나 이렇게 옛날 남산 같은 데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에 거기 사람들의 수하가 돼요. 막 엄청 시키니까 거기에 수하가 돼요. 그런데 또 아까 첫째 딸은 공단에 취직하게 가출하고 그렇다면 둘째 딸이 있는데요. 둘째 딸은 세월 생활하고 있던 도중에 연탄가스 사고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딸은 또 바보가 되고 또 결국에 만수라는 이제 우리 주인공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안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들만 있는 사람인 거죠. 항상 지금 똑똑했던 바보가 된 이제 둘째 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공장에서 돈을 안 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만수는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데 만수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직해서 바보가 된 둘째 누나를 돌보면서 살아가요. 또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석수가 이제 그들의 수하가 됐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집안에서 말도 안 하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한 석수가 아들을 낳아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맡아 키우기까지 하고 또한 6남매였기 때문에 막내 여동생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막내 여동생이 작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고요. 결혼 자금과 살림집을 마련해주고 식당도 차릴 수 있게 도와줘요. 즉 만수의 삶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투명인간이 된 건데요. 결국에 만수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만수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계속 도와주러 가다가 불법 점거를 하게 돼요. 공장을. 결국에 만수가 주동자처럼 몰려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서 큰 빚을 지게 되고 만수는 또 그것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돈을 벌어 빚을 갚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투명인간이 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게 성석재의 투명인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게 투명인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걸 통해서 문제를 뭐 풀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정답이 되는 부분의 포인트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지문에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자, 진주가 처음부터 좋아하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만수의 여동생은 진주에 대한 생각이 처음부터 싫었죠.
부정적으로 바뀐 건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서 나와 있는 기억이 어떤지, 니은이 어떤지도 봐야 되는데요. 기억 같은 경우 이렇게 적혀있네. 건드리면 더 커질 것 같아서 아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자, 묻어남을 보여준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신중함을 보여준다라는 키워드로 넘어갔어야겠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질투와 괴롭힘으로 나의 고통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만수씨를 찾아갔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3번 상대가 제시한 대안. 자, 오래도록 생각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다. 자, 다른 도리가 없었다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내심 바라고 있던 내용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웃기겠죠. 내심 바라고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자, 오래도록 생각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다.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게 안 이루어지고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포인트겠죠.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런 건 내 알 바가 아니었다. 자, 상대의 빈정거리는 듯한 나의 태도, 빈정거린다 보기보다는 현실적인 태도를 드러내겠죠. 자, 미음 같은 경우에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사람들에 대한 나의 안타까운 심정, 아니죠. 기막혀하고 어이없어 하는 심정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7번에 관련된 부분은 A와 B가 나와 있는데 A는 구내식당이고요. B는 분식집입니다. 구내식당에서 여러 가지 욕먹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신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만수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보면은 자, A에서 조성된 인물 간의 긴장감은 B에서 심화된다. 분식집에 심화된다라고 볼 수 없겠고요. 자, 유대감은 C에서 방금된다. C는 어디였어요? 기사식당이었잖아요. 기사식당. 마지막으로 나와 있던 기사식당이었는데요. 이것도 C에서 반감된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자, B에서 사회 갈등이 인물 간의 갈등 전환된다. 그렇지도 않죠.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었죠. 처음부터. A와 C에서는 특정 인물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갈등 해결되지 않죠. 자, B와 C와 관련된 갈등은 특정 인물의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원인으로 정한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책임감을 던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5번이라는 정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숙향전 한번 보기에 앞서서 잠깐만 쉬고 와서 보겠습니다. 자, 숙향전이라는 것 내용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쉬세요. 자, 잘 쉬고 왔죠? 네, 숙향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서도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 보기가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형 문제를 먼저 읽어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서 숙향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보면요. 자, 숙향전은 이질적인 두 개의 서사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자, 두 남녀 주인공의 지상에서의 삶에는 천상의 죄업이 공통으로 전제되었지만 그 죄업의 책임은 여성에게 두고 있다. 자, 숙향이 지상에서 겪는 고난의 과정은 천상의 죄업에 대한 징벌적 의미이다. 자, 결국 숙향이 지상에서 겪는 모든 일은 징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러한 숙향의 서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세에 놓인 여성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들 봐서는 사회를 반영했다. 즉, 외적 증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외적 증거를 통해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겠네요. 역접에 나왔으니까 또 체크하시도록 하고, 반면 이선의 서사는 입신양명이라는 당대 남성의 이성적 소망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환상성이 드러난다. 이 같은 이해지적 서사는 당대 인식에 내지는 남녀 차별적 시선이 개입된 결과를 할 수 있다. 자, 작품을 해석하는 작품 바깥의 이야기는 외적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한번 읽어봤더니 황제가 이선을 인간 세상에 보냈다는 점에서 입신양명이란 당대 남성의 이성적 소망이 형성되었다. 자,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팁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이 그리고 징벌적인 의미, 환상성, 그리고 책임을 여성에게 두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이런 단어들이 보기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기에 다 있다면 그때 내용을 보러 가는 거예요. 만약 보기에 내용이 없으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왜냐면 보기를 참고하여 위크를 감상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보기에는 밑에 나와 있는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읽고 와야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건 정답이 1번이라는 거 조금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선계에서 인간계로 내려보내는데 이것이 상의 의미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입신양 상대 남성 이상적 소망이 형상화되어서 인간에 보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둘 다 나쁜 일을 저질러서 징벌적 의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조금 빨리 찾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읽어보고 나서 찾아도 무방합니다. 자, 윗글에 대한 내용의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소설에서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인물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일단 보면 알겠지만, 자, 2번, 이 정답인데요. 쉽기 때문에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인간 세상을 사람은 마음대로 선지해 갈 수 없다.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아요? 용자가 상서에게 말했다. 둘의 대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찾으면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갈 수 없는 이유 설명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40번의 정답이 4번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인간 세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였지 용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에 관련된 내용은요. 자, 41번에 관련된 내용은 2번인데 2번만 한번 보면요. 자, B 한번 봅시다. 자, 수로로 갓장 가면 얼마나 좋겠나이까. 그러나 상제께서 그것을 아시게 되면 용궁에 큰 변이 일어나고 각 지경을 맡은 신령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옵니다. 번거롭더라도 연날을 지나면서 공문을 보여주고 가야만 하나이다. 자, 내용들 보면은 자, 만약 보여주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고 공문을 통해서 가야겠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 봐서 이가 맞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한 여기 나와 있는 39번에 이러한 용어들도 충분히 정답을 빨리 찾는데 팁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숙향전의 전체적인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향전은 일단 우리 여자 주인공 소설인데요. 자, 일단 여자 주인공인 숙향이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 어려서 고아가 돼요. 그리고 또 고력자를 만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위기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맞이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니에요? 자, 영웅소설의 기본적인 구조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길 가던 사람이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조력자가 아닙니다. 이 영웅소설의 조력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을 조력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게 일반적인 영웅소설이 갖는 특징인데요. 근데 단 숙향전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특징들. 자, 숙향의 경우에는 보통 영웅소설과 다르게 자신의 힘이 아닌 초월적 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합니다. 아까 보기에서 외거적 중거에서도 봤지만 이 작품에는 뭐 가부장제 사회의 특성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성 자체의 힘이 있다기보다는 자, 초월적 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점이 나옵니다. 즉 일반적인 영웅상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또 배경 보면은 자, 월궁에 이건 이제 천상에 있는 궁의 이름입니다. 월궁의 선녀 그리고 태율성이라는 이제 선인이 서로 서로 이제 놀다가 걸려가지고 인간계로 추방당합니다. 징벌적 의미로요. 누가 누구로요? 숙향과 이선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사랑을 성취하고 행복을 누리고 다시 천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적강소설 이런 걸 적강 모티브라고 즉 적강소설이 가진 특성이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숙향전은
소설의 갈래 중에서 고전소설이지만 애정소설이라고 부르고요. 둘이 사랑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요. 또 하늘에서 떨어졌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적강소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영웅이 등장하는 영웅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인 줄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김정과 장씨 사이에서 숙향이 태어납니다. 자, 숙향은 부모와 헤어지고 장승상 때 양녀가 되나 자, 종일 사양이라는 사람의 흉계, 즉 모함으로 쫓겨납니다. 자, 떠돌던 숙향은 조력자인 마고 할머니를 만나 살게 되고 자,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천상선녀로 놀던 옛날 꿈을 꾸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성과 숙향이 결혼을 하고 이에 분노한 이상서라는 사람이 자 김전이라는 사람을 시켜 숙향을 하옥해 하니 이제 이제 교도소에 넣었죠. 넣고 김전은 숙향이 자신의 딸임을 알게 돼요.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어릴 때 쫓겨나니까 자기 딸인 걸 발견 못하다가 자 그러다가 결말에서 마고할미가 죽고 나의 조력자가 죽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 죽었기 때문에 자살하려던 숙향은 이선의 부모를 만나 이선의 혼인과 허락을 받고 이제 막 행복하게 살다가 선계로 돌아간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숙향전입니다. 자,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아까 말했던 이런 겁니다. 자, 영웅소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지만, 또한 여성의 순환을 그리고 있어요. 또, 그런데 남녀의 사랑을 다루는 애정소설이기도 하죠. 아주 복잡한 소설입니다. 자, 뭐 이런 정도만 보면 크게 뭐 다른 내용이 있는 소설 같지는 아니니까요. 이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나와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씩 선생님이 얘기하던 이육사의 광야라는 작품과 자, 박용래 시인의 울타리바퀴라는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육사의 광야 같은 경우 사실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니까요. 실제 너무나 유명한 작품들은 내용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육사 시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일제강점기, 그렇죠. 일제강점기 시인이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시인 중에서도 좀 유명한 사람이었죠. 왜냐면 대표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항을 하는 내용들을 담은 그러한 시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정답이 되는 부분만 먼저 한번 본다면요. 일단 보기부터 봐야겠죠. 45번 문제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 틀린 친구들은 여기까지 풀지 못해서 틀린 걸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틀렸지 어려워서 틀린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보기 내용은 이런 내용이네요. 화자의 지향성. 자, 화자가 미래 지향성을 보이는 경우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순방향의 흐름을 가진다. 자, 이때 화자는 현재의 결핍 인식, 회귀 대신 미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 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육사에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화자가 과거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과거 지향성을 보이는 경우 화자의 미래에 대한 신뢰 없이 과거의 공간을 훼손하지 않은 원형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화자의 과거 회상이 현재 시제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과거 공간이 존속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문제를 보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단어들을 먼저 찾아야겠죠. 이러한 단어들을 먼저 찾으면 자, 우리 딱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육사의 광야에 대한 설명이고 미래지향성 밑에 나와 있는 건 왠지 박용래 시인의 설명이라는 거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자, 가해화자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연 것은 통해 발전된 미래에 대한 향한 희망을 확인하였다. 자,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 계절이 피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어때요? 미래를 향한 희망보다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 수 있는 이거는 작품 해석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이 그래서 1번이라는 거 조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44번 같은 경우에는 43번을 먼저 풀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푸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건 좀 끊어서 기억 먼저 보고 니은 먼저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기억이 뭐라고 있냐면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다. 자, 이 초인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들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굳이 작품을 보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틀린 것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화자를 각성하게 한다. 화자는 이미 뭐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각성한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뭐 조금 세모 정도 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황폐함을 심화한다. 맞지 않죠? 우리 독립, 광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공간의 변화, 맞는 이야기 정도 되겠네요. 세모 정도. 자,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하지 아니죠.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을 싫어하는 존재. 자, 사실 나머지 세모보다는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인과 맞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체크해놓고 니은 한 번은 니은은 작품을 보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읽으면서 보면 좀 더 읽고 나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읽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인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까마득한 날에 자, 까마득한 날이 언제예요? 먼 과거를 의미하죠. 엄청나게 먼 과거를 의미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까마득한 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천고의 뒤, 이 세 가지가 시간적 표현을 나타냈죠. 시간 표현을 나타내고 있죠. 어떻게 돼요? 순방향적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는 것도 지금 전이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낸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자, 한번 작품 들어가 보면요. 하늘이 처음 열렸다. 자, 하늘이 처음 열렸다는 거니 광야가 탄생했다. 어때? 다구는 소리 들렸을랴? 자, 우리 다구는 소리 언제 들려요? 아침에 들리죠. 여기 나와 있는 다구는 소리라는 건요, 닭을 키웠다라는 것, 즉 인간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 생명의 기척이 들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자, 보면 알겠지만 바다를 연모하대요. 자, 산맥들이 바다를 사랑한다? 뭔가 이상하죠? 즉 의인법이 쓰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디예요? 광야죠. 어디예요, 여기가? 민족의 삶의 터전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못하였으리라. 왜 못하였어요? 신성불가침, 즉 접근하면 안 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휘달리다라는 표현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휘달리다. 한번 휘달려보세요. 어떻게 휘달릴 거예요? 엄청 역동적으로 휘달리죠. 즉 광야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광음을, 자, 광음이라는 뜻은 뭐예요? 실제 광음은요, 햇빛과 그늘, 즉 낮과 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에 잠깐 지울게요. 여기 잘 안 보이죠? 자, 지울 건데요. 자, 광음이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시간이나 세월을 이르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많은 세월이 지났다.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자, 우리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 개화, 꽃이 피고 낙화, 꽃이 지는 걸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냈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우리 그거 아시죠? 자, 4대 문명은 강을 끼고 발전한 거.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강물이라는 건 역사, 운명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날이고 자, 어때요? 지금 현재로 시간이 바뀌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은 어때요? 우리 일제강점기 어때요? 현재는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 나와 있는 지금은 고난과 시련의 현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자, 매화는 우리가 예로부터 고고함을 상징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매화 향기는 고고한 기상, 우리의 기운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홀로 아득하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홀로 아득하다라는 걸 봤더니, 자, 화자의 고고한 의지라는 광복을 꼭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죄송해요. 고고한 기상이란 건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조금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해석해 보자면, 조국 광복의 기운이 홀로 아득하다. 내 생각에는 광복이 무조건 할 것처럼 아득하다, 가득 차 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득하다라는 건 이제 좀 멀리 있다라는 의미겠죠. 죄송해요. 아득하다, 가득하다라고 잘못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자, 여기 나와, 그 다음에, 즉, 내 여기 가난의 노래에 씨를 뿌려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자,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자, 조국 광복을 위해 나는 계속 노래하겠다. 라는 의미겠는데요.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항상 자기 희생하겠다. 노력하겠다. 자, 자기 희생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얘가 우리 앞에 나아간다. 화자가 시인이 선구자적 태도를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천고의 뒤에, 자, 천고의 뒤라는 건요, 여러분, 아주 오랜 세월 뒤라는 겁니다. 즉, 미래를 상징하겠죠. 왜냐면 이때 당시에 광복이 될지 전혀 가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먼 훗날에 광복이 된다면 내 무덤을 우리나라로 옮겨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이때는 광복에 대한 생각이 확실히 온다라는 건 알았지만 언제 온다라는 건 확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백마 타고 찾아온 초인이 있어. 자, 백마라는 건 성스러운 의미고요. 초인이라는 것도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초인 자체가 성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있어. 자, 뭐라고요? 있다. 무조건 확신한다. 나는 단정한다. 라는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 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남성적 어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요? 명령하기 때문에요. 우리 문학적 표현에서는요, 명령형을 쓰는 것들을 남성적 어조라고 하고요. 부탁하는 걸 여성적 어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이육사의 광야라는 작품을 다 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일단 이 작품에 나와 있는 광야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자 역사의 현장입니다. 또 어떤 시어가 있어요? 눈이 있죠, 눈. 자, 눈은 항상 외부에서 내리고 춥게 나를 만들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암담한 현실, 시련과 고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와 있는 매와 향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고고한 기상이라고 그랬죠. 즉, 강인한 민족 정신. 조국광복의 기운.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린다. 가난한 노래의 씨는 뭘 상징하냐면요. 조국 광복을 위한 나의 의지.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 작품에서 하나 봐야 될 건 초인이라는 시어죠. 초인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 광복의 상징. 두 번째, 미래 역사의 주인공. 세 번째, 부활한 민족적 자아의 모습 정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서 이제 가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자, 이상을 싫어하는 존재라는 거 조금 더 확신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B, C까지 볼 수 있었겠네요. 자, A, B, C 한번 보면 서리적 표현을 활용했다. 자, 서리적 뭐뭐랴라는 건 현대풀이에서는 서리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리적이라는 거 뭐였어요? 물음표가 들어가지만 질문의 형식을 띠지 않는 걸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했죠. 자, 활용하여 원시성을 지닌 태조 광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인격화된 대상 의인화를 통해서 신성성을 부각하고 있다.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요. 자, 추상적 대상을 구청하여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된 순환성을 나타낸다. 자,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된 순환성을 나타낸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 3번이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45번 정답 1번이라는 것도 가만히 있거나 찾을 수가 있겠네요. 왜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지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정답 1번. 이제 박용래 시인의 울타리밭까지 보고 모의고사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용래 시인의 울타리밭이라는 작품은요, 사실 많이 나오는 작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기억해둘 만한 작품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시가 조금 아름답죠? 자, 이런 시들은 우리 보통 향토적 시다. 향토시다. 향토적 시, 자연 친화적 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 설명하고 있는 주제는 이거예요. 자, 자연을 닮아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순수성을 뭐 강조하자, 뭐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조금 중요한 특징적인 부분은요, 의도적으로 시행을 배열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의미를 가지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읽으면서 의도적 시행 배열을 통해서 중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품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리고 끝나는 부분들을 보면요. 뭐뭐 과, 와, 듯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뭐 그렇게 라는 걸 통해서는 작품이 그 다음 연과 행과 연결 지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한다 라는 것과 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한다라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작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머리가 마늘 쪽 같대요. 뭐뭐 같이. 이제 직유법이 쓰였죠. 자, 고향의 소녀와 고향의 소년과 자,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고 있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여름을 알몸으로 산다. 자, 한여름을 알몸으로 산다라는 건 뭐 부끄럽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연 속에서 순수하게 사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연 속에서 순수하게 사는 모습을 상징하고요. 고향의 소년과 어때요? 소녀와 소녀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같이. 자, 여기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어때요? 이건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소녀하고 소년하고 또 같이라고 제시를 한 건데요. 첫 번째는 뭐뭐처럼으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소녀와 소년처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고 순수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들길이 사랑스럽다. 다시 말할게요. 정리해서. 자, 소녀와 소년은 순수하죠. 자연적인 의미로 자연 속에 살아가는 순수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즉, 고향의 소녀와 소년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들길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 첫 번째요. 자, 두 번째는 처럼이 아니라 뭐뭐 함께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소녀와 소년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들길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같이 낯이 서로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나중에 저번에 배웠지만 이런 거는 이제 표현상의 특징으로는요. 행간 걸침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소녀와 소년과 같이 낯이 서로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봤을 때 같이라는 단어를 맨 먼저 시작하면 문장의 구조가 어색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의 그 길이가 이어질 수 있게 다음 행에다가 걸쳐놓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행간 걸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랑스러운 들길이라는 공간. 자, 들길이라는 공간은 낯설지만 사랑스러운 공간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어때요? 그럼 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낯선 사람들의 이런 낯섦을 줄여주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연이고요. 자, 2연 같은 경우 보면요.
그 길에 어떤 길이에요? 위에 나와 있는 사랑스러운 들길이죠. 자, 즉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일련의 내용과 연결시켜주는 거고요.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자, 뭐뭐 듯이란 어미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율 형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비가 날듯. 자, 뭐뭐 하듯 이라는 거 듯도 계속 쓰이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흐르듯 그렇게. 자, 의도적으로 밑에 그렇게를 한 번 더 배열해줬네요. 왜 그러냐면 들길이 정말로 자연스럽다라는 걸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희. 자, 천연이란 말은 밑에 나와 있죠. 조금도 꾸밈이 없이 어때요? 자연스럽다. 자연의 순수성을 상징하는 작품이기 때문에요. 자연스럽다. 어떤 게요? 들길이고 마을이고 그곳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꾸밈이 없다. 자, 울타리 밖에도. 자, 울타리라는 건 어떤 공간이냐면요. 이 울타리 안은 인간적 공간 그리고 개인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초라는 건 울타리 밖에 화초를 심는다라는 걸 통해서 자, 자연을 상징하고요. 자, 공동체 공간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자, 잔광이라는 건요, 여러분, 해가 질 무렵에 빛이 엄청 약하게 들어오는 걸 잔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순수함,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자,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별도요, 당연히 순수함,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전체가 그냥 아름답게 자연 좋다,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각적 심상은 눈에 보이는 듯이 표현을 하는 건데요. 뭐뭐 같이 생겼다, 뭐뭐 같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적 심상 나타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유적인 표현 같은 경우도 자, 이 부분 보면 뭐뭐 듯이라는 거 통해서 비유적인 표현 사용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직유법이죠. 자, 여기 부분만 보면요. 화자를 성찰하게 한다? 성찰하게 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화초라는 건 일단 계속 순수하게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까 세모 쳤던 부분만 보는 겁니다. 공동체적 인식전환? 우리 공동체 인식전환 보기에는 그럼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다가 이제 조금 이기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자, 화자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낸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5번 정답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소년들끼리 존재하는 고향의 모습을 통해 훼손되지 않은 원형이다. 즉 맞죠? 맞는 이야기. 강광 그리고 긍정적 순수성 맞기 때문에 마을 있다 존속하기 시민을 나타낸다 확인할 수 있었겠죠. 여기까지 보면 우리 모의고사 풀이가 끝났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혹시나 있다면 따로 찾아와서 설명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했지만 석빙고를 안 낸 이유는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어차피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하나, 문학 하나 정도 낼 겁니다. 고민해서 문학은 뭐 물론 다 엮어서 한 번에 낼 수도 있겠죠. 비문학은 그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만 낸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공부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문법까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을 다 찍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태까지 나간 부분, 우리 중간 1학기 때 했던 내용 이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까지, 복습 정도의 내용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